안녕하십니까, 정보입니다. 주간 정시 시작합니다. 이번 주 4월 20일부터는 제가 타이틀을 왕의 기한 삼성전자, 3자가 이렇게 작아졌죠. 아직 이따 수정할게요. 이 배경화면은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간 정시에서 약간 여러분들한테 심을 전망을 했었습니다. 좀 쉴게요 했는데 너무 짧게 쉬었어요. 목요일까지는 거의 맞았는데 화요일 정도는 약간 올 수도 있다 했었죠. 그래서 조금 더 쉬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갖고 있었는데 금요일날 이제 확 튀어버렸습니다. 쉬었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주요 수급선이라 하는 60일선까지 이제 5, 60, 20 배열이 됐죠. 지난주와 여러분들이 가장 다르게 보이는 건 뭐냐 하면 단기 수급 부담이라 하는 21선이 이제 조금 더 기울기가 한 육안으로 봐도 지난주 초반 시작할 때 한 플랫에서 이제 우상향으로 머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악성 매물이 조금 지난주보다는 더 약해졌다. 이제 불안 매물에서 이제 차익 매물 쪽으로 조금 더 여유 있는 매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매물이 있을 때 손절성 매물하고 익절성 매물인데 이게 21선이 내려갈 때는 손절성 매물이 되는 거고요. 올라갈 때는 익절성, 즉 수익 실현 매물이 되는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 효과를 지난주 주간 정시에서도 한번 적어드렸었어요. 램데시비런데 한번 보죠. 도대체 이게 뭔지. 그래서 지금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보면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란 회사가 여기 있죠. 미국의 대표적인 제약 바이오 회사입니다. 그래서 코비드19가 이제 코로나19죠. 코로나19 관련해서 여전히 뭘 하고 있다. 그 소리인데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사이언스 메디슨으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 지금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만드는 약 HIV 뭐 예전에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관련주죠. 뭐 아트플리아 잘 모릅니다. 약 이름이라서 잘 모르겠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길리어드 사이언스 만드는 쭉 내려보면 여기서 뭐 비크트리 뭔 소리예요? 모르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쭉 보면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로 램데시비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페이지 3죠. 임상 3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뭐 주말에는 지난주에 장에 큰 변동이었습니다만은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가 9%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미국 지수도 보면 이제 다시 조금 쉬었다가 다우지수입니다. 쉬었다가 팍 올랐습니다. 뭐가 올랐을까요? 에너지 관련주가 올랐겠죠. 다우 종목은 30 종목인데 뭐 에너지나 전통 주식이 많습니다. 아니면 뭐 다른 항공자가 보잉 같은 주식이 좀 올랐겠죠. 안 봐도 뭐 올랐겠죠. 14%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영향이 높은 나스닥은 61선을 뚫었습니다. 지금 코스닥 차트랑 비슷하죠. 뚫었어요. 요게 다우 차트랑 비슷한 거고 코스피가 뚫었습니다. 반도체 뚫었겠죠 당연히. 물론 약간 음봉입니다만은 뚫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장의 분위기가 S&P나 다우는 약간 우리 코스피 정시 차트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나스닥이나 반도체는 코스닥 차트랑 비슷하죠.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주간 정시의 전망이 왕의 기한 삼성전자라고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길리어드 사이언스 효과가 결정적으로 또 유럽도 지금 보면 많이 올랐겠죠. 오늘 제가 토요일날 영상을 찍고 있는데 뭐 주말에 뭐 다른 일정이 나오게 되면 또 업데이트를 쉽게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유럽에 잘 산다고 하는 독일이라든지 뭐 또는 뭐 영국도 올랐지 않겠습니까? 영국이 어디 갔어요? 대신증권이 영국 지수를 제공을 안 해주는군요. 뭐 독일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있습니까? 이탈리아도 제공을 안 해주는군요. 참, 돈 좀 써라 좀. 프랑스 한번 볼까요? 프랑스 사람 많이 죽었어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금요일날 장 흐름이 뭐 대략 700포인트. 우리나라 장이 열릴 때 나스닥 다우선물이 대략 요 정도였는데 장 후반에 또 확 당겨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나스닥도 주춤했습니다만은 당겨서 마감했죠. 잘 보면 나스닥 기술주보다 다우가 조금 더 올랐죠. 별 차이는 없는데 금요일날 우리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 코스피가 3%, 코스닥이 2%. 그쵸. 그래서 이제 한번 쭉 보면 이번 주 주제는 그래서 이제 호재와 악재가 있는데 호재는 미국이 5월부터 경제 정상화 3단계를 한다. 이게 이제 금요일날 재료였죠. 물론 여기에는 느낌표와 물음표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근데 사실 별건 없었어요. 글자는 좀 작은데 재발 방지를 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근데 대신 여기 말이 있어요. 텍사스 주 정도는 다음 주부터 조금 이제 재개한다 하는데 그래서 트럼프도 그런 말 합니다. 주지사 50개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서 주별로 실행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 첫 번째 안전기준 통과 지역, 뭐 2단계 확진자 반등세 없으면 2단계 통과, 뭐 3단계 반등 없으면 3단계, 뭐 어쩌고저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리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일일이 뭐 설명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런 이야기 자체는 계속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조금 덜어가는 그런 재료가 되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다음 주도 되게 중요한 그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계실 건데 삼성전자에서 금요일날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거는 뭐냐 하면은 바로 무려 500만 주의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500만 주. 근데 500만 주가 한 번에 들어왔는 거는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열심히 팔았죠. 이쪽 라인입니다.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게 2월 13일 날 425만 주 있었죠. 올해 기준으로는 가장 많이 샀죠. 여러분들 육안으로 보시다시피 가장 많이 샀죠. 지난해 12월 27일 616만 주 이후에 절대 수량 기준으로는 가장 많이 샀습니다. 가격이야 좀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작년 주가력이 비슷하군요. 12월 달이면. 아까 거의 대략 5만원대니까.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돌렸다 보는 게 가장 좀 이성적일 것 같습니다. 돌렸다. 더 이상 뭐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렘데시비르 효과는 조금 더 코로나19의 치료제 효과를 가질 거고 코스피가 이제 60일선을 임박한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 주에. 왜냐하면은 코스닥은 이제 올라갔고요.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는 무조건 닿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다음 주 2000포인트 돌파를 가능할 수 있는 그 힘이 됩니다.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선이 기울기가 플러스 전환이 완전히 됐다. 이 소리는 뭐냐 하면은 아까도 보시다시피 21선이 이렇게 올라서죠. 이렇게 이제 플러스로 올라가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기존에 이제 내려올 때 한 일주일 전 악성 매물에서 이제는 근전 매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차익 매물은 나오는데 돈의 성격 자체가 이제 조금 플러스 여유 있는 매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원화가 안정하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환율을 말씀드리는 건데 환율은 제일 나쁜 게 등락이 심한 거예요. 근데 지금 환율이 잘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죠. 이걸 안정하라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고점도 낮추고 저점도 잡아줍니다. 안정하죠. 또 환율이라는 것도 너무 많이 내려도 안 돼요. 그래서 월봉을 보면 환율은 약간은 스테이블하게 우상향을 하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뭐 달러를 조금 모으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여전히 추격 매수는 아니지만은 환율이 또 내려오게 되면은 뭐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선 집권 여당이 압승을 했다.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4월 15일 날 21대입니까? 20대입니까? 근데 요게 이제 180석이 나왔잖아요. 대략 압승이죠. 보통 과반수면 150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분들이 장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갑자기 이제 5G 관련주들도 확 움직였던 거고요. 그쵸? KMW.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아주
너무 앞서갔습니다만은 기업주들도 좀 움직인 것도 있죠. 근데 기업주는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닥을 좀 형성한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타 이제 뭐 추경 이야기 또 나오고 있죠. 추경, 2차 추경. 그래서 이제 좀 포진됐던 게 정권주들이 또 자금 수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주들도 이제 일에서 상품 손실이 좀 컸었는데 정권주들도 조금 다음 주를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은 그런 힘이 됩니다. 정권주 뭐 하는데요. 고르기 어렵지 않습니까? 뭘 어렵습니까? 그냥 뻔히 아는 큰 정권사 하시면 돼요. 희한한 거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나쁜 건 뭐냐?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역시나 이제 미국이 실적이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면 미국은 항상 좀 부진할 것 같은데 뚜껑을 열어보면 잘 나옵니다. 제가 여기에는 적어놨지만은 악재 요인으로 적어는 놨지만은 큰 그건 없을 거라 보는 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1분기 실적 이번에 거는 다 1분기입니다. 1월달부터 3월달 수치. 1분기는 헐리고 과연 이제 7월달에 발표돼. 7월이 더 중요해졌죠. 물론 미리 지금 7월장을 전망할 필요 없습니다만은 사실은 2분기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분기가 나빠지는 거에 대해서 아마 제가 적기는 여기 적어놨는데 조금 그냥 상승을 조금 억제하는 요인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사 벌써 2,200만 건이 넘었는데 일단은 이거는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데 뭐 계속 500만 건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미국은 한국보다 더 실업수당 신청 건수의 어떤 그게 조회수가 커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 우리나라로 치면 실업급여가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서비스업이 바로 서비스업 때문이에요. 이렇게 공장에 가는 제조업 말고 이렇게 뭐 마트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서비스업, 서비스업부터 문을 닫아버리니까 당연히 여기 이제 결정적 타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차익 욕구인데 이게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차익 욕구의 성격 자체가 지난주도 제가 차익 욕구 적어놨었는데 조금 더 들어서 버렸기 때문에 빠지면 훅 삭버립니다. 되게 호재 성질이에요. 그리고 국제 유가가 여전히 약한 부분. 근데 국제 유가가 약한 거는 저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난 금요일날 WTI 기준으로 20달러 이탈했습니다. 이탈했는데 국제 유가는 여러분들이 무리한 베팅을 하지 마세요. 특히나 모든 건 기본이라는 게 있죠. 기본이 뭐죠? 최소한 5일선에 올라와야 되죠. 근데 유가가 지금 5일선에 올라왔습니까? 최소한 요때 사는 거죠. 5일선 올라왔을 때. 올라왔다가 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럼 본절하면 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주식의 기본이 똑같은 기본만 지키시면 되죠. 5일선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계속 매수고 보유입니다. 5, 20이 정배열이니까 매수고 보유가 되는 거죠. 지난주에 잠깐 흔들렸던 대로 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잠깐 몸집을 줄였다가 다시 5일선을 회복하면 다시 보유 매수가 되는 거고 또 매수가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절대 감으로 20달러 깼으니까 매수하고 그런 건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다시 20달러에 사도 되고 또 5일선이 내려왔으니까 회복되고 사도 돼요. 왜 혼자 따로 놀라고 하십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오케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금요일날 발표인데 중국이 이제 1분기 GDP가 6.8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아마 한 3, 40년 만에 처음일 거예요. 근데 중국 증시가 어떻게 됐죠?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중국 GDP가 박살이 났는데 중국 증시는 올랐습니다. 중국 상해 심천 한번 볼까요? 심천이 없나요? 보지 맙시다. 네. 이게 뭐예요? 근데 여기에 다 보면 GDP는 나빴는데 잘 보시면은 소매 판매도 나빴어요. 예상보다 조금 더 예상이 마이너스 10%였는데 전달 수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전달 뭐 고정자산 투자 24%, 소매 판매 20%. 이건 2월달 지표고 중요한 게 예상하고 이제 비교인데 산업 생산이 잘 나왔어요. 제조업 쪽 말하는 거예요. 소매 판매는 중국도 이제 50% 정도가 소비니까 요건 조금 덜 나왔어요. 요건 부정적. 근데 요건 어떻게 하면 되죠? 근데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제조업이 딱
조금 예상보다 잘 나온 거는 되게 좋은 신호입니다. 중국이 모든 언론에서 6.8% 마이너스 당연히 이야기하겠죠. 네, 말하기 좋잖아. 중국 성장률이 6.8% 감소했으니까 말하기 좋지. 솔직히 중국 성장률 감소해가지고 제일 타격이 있는 나라는 어딥니까? 코리아, 한국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요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 7.3 감소해서 1.1% 감소로 감소폭이 팍 줄었어요. 되게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는 오히려 마이너스 10%의 감소를 예상을 했는데 마이너스 15.8이 나왔어요. 고정자산 투자는 거의 똔똔 15% 감소에 16%. 자, 그러면은 뭐가 중요하냐면 얘는 뭘 하면 되죠? 소매 판매라는 거는 우리 쉽게 말해서 뭐 우리 일반적인 사람 국민들이 뭘 사고 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돈 풀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월요일날 중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 중국은 기준금리를 LPR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당장 월요일입니다. 현재는 4.05%예요. 제가 업데이트는 안 됐는데 월별 대출 우대금리를 LPR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작년 이제 11월 달에 4.15%로 내렸고 0.5, 여기는 0.05씩 내립니다. 그리고 1월 달까지 동결했다가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2월 달에 한번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4.05입니다. 4.05. 3월은 안 내렸었어요. 중국이 간땡이가 부은 거죠. 3월 내릴 거라 봤는데 안 내렸었어요. 근데 지금 4월에는 내릴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한 최소한 4.0이나 못해도 4.0이나 아니면은 3.95나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은 3.85까지 보더라고요. 왜? 지난주에 중국이 바로 주중에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미 연준이 금리 내리고 한국은행이 금리 내리고 그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중국은 이제 LPR을 가지고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1년 만기 기준. 근데 요거에 조금 바로미터가 되는 게 MLF라는 게 있어요. MLF.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난주 4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투표하던 그날 내렸어요. 0.2%포인트. 그래가 대략 2천억 위안 정도를 아니구나. 요거 내려가지고 한 1천억 위안 정도의 자금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MLF를 내렸기 때문에 월요일날 중국이 금리를 내릴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럼 당연히 중국 관련주라고 이야기하는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관련주들의 지난주 금요일날 차트가 되게 좋은 차트가 된 거죠. 신세계나 호텔신라가 올랐던 이유도 중국의 기준금 인하 가능성 플러스 알파 면세점 업체의 면세점 재고를 아울렛에서 풀어준다. 뭐 유통주들도 이제 다시 기지개를 피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다시 월요일은 요거 가능성 때문에 또 중국 관련주들이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영상은 정말 여러분들이 일주일 어떤 그림을 쭉 한번 확인하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없다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한두 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30분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시청하는 입장에서요. 물론 저도 준비를 1시간, 2시간 정도는 합니다만은 어떤 그림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좋아요나 그런 거 격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스가 월요일날 실적 발표인데 삼바는 플러스라고 적어놨고 SKC 코롱 PI 대표적인 폴더블 관련주 SKC 코롱 PI는 약간 실적이 마이너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바만 보면 삼바가 그래도 이번 우리 장에 엄청난 큰 역할을 했죠. 그렇죠. 지금도 이제 주가가 살아있는 차트죠. 그렇죠. 근데 삼바는 지금 컨센을 보면 한 410억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어요. 엄청 잘 나오는 겁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1000%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 분기보다 잘 나왔느냐? 예, 잘 나온다 봅니다. 67%. 그러니까 삼바가 지금 실적이 셀트리온보다 훨씬 빨리 돌아서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수치는 셀트리온이 조금 더 커요. 셀트리온은 분기 1000억 정도를 하니까. 1000억 정도를 하는데 삼바가 이제 돌아서는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아마 올해는 1500억 이상 하지 않겠습니까? 410억 정도를 전망을 합니다.
415. 왜 잘 나오느냐? 4공장 건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공장은 한 80%까지 안정화됐다고 해요. 그리고 뭐 삼성 바이오에피스에서는 뭐 온트로잔트 미국 출시 뭐 이것저것 최근에 또 재료가 하나 있었죠. 미국 그 바이오 회사하고 이 코비드 치료제 대략 생산 위탁 계약을 체결한 거죠. 산발은 여전히 보유 용료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내일 월요일을 보내고 나면 모레군요. 어쨌든 중국 LPR 기준금리 가장 주목을 하시고 다음 주는 사실은 지표가 그리 많진 않아요. 많진 않아. 다음 주는 지표가 그리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의 경기 동향 지수로 화요일 날 하고 뭐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4월달 수출입 동향 뭐 사실 큰 기대 안 할게요. 그리고 이제 실적인데 코카콜라는 우리랑 별 상관이 없는데 또 미국 소비와 연관이 있습니다. P&G 뭐 프록트 앤 갬벌입니까? P&G 뭐 우리 많이 아는 그 회사죠. 그다음에 넷플릭스 아마존이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핫하게 올랐습니다. 코로나19 퍼스트를 위해서. 넷플릭스는 제가 좀 봤는데 약간 이제 차익 매물에 노출이 되는 것도 있어요. 많이 올라가죠. 이제 장이 이제 정상화로 가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수혜로 갔던 종목들은 약간의 차익 부담을 느낍니다. 그걸 확인하면 좋은 것 같고, 한국 2차 전지와 관련이 높은 테슬라 모터스가 수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 일정들은 제가 오프라인 그 텍스트로 다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다시 그걸 텍스트로도 확인하셔도 돼요. 자,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업자 테슬라 모터스가 주가 많이 올랐죠. 더블 났습니다. $350 찍고. 근데 테슬라는 단순하게 뭐 이런 오른 게 아니라 전기차 생산 계획 자체를 확대 발표를 했어요. 88,000대까지. 테슬라 모터스의 주가가 지난해 9월달부터 이렇게 난리가 났잖아요. $250 하다가 4배가 났지 않습니까? 얘는 모델 3거든요. 모델 3. 중국에서 만듭니다. 그걸 1년 만에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모터스의 주가는 제가 판단할 때도 다시 첨부를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난해 조금 움직였던 2차 전지, SI라든지 뭐 LG화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기타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계속 다음 주도 테슬라 모터스를 좀 보시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우리가 테슬라 모터스 해가지고 아주 작은 캠시스라든지 우리산업홀딩스라든지 아니면 센트럴 모텍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단타 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센트럴 모텍은 당연히 사도 되는 차트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거 안 하셔도 그냥 2차 전지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의 통신회사 AT&T, 또 반도체사 램리서치, 또 보잉, 비자, 뭐 보잉이나 이런 회사는 올라봤자 그게 상관이 없죠. 램리서치는 반도체니까 당연히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요일날 미국이 이 마켓이라는 또 시장 조사 업체가 있습니다. 아마 유럽 업체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마켓에서 발표하는 종합 제조업 서비스 PMI는 제조업 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잠정치가 발표됩니다. 얘네들 PMI가 잠정으로 한번 발표되고 확정으로 발표됩니다. 그까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지원 실업 신청 건수 중요한데 지금은 보면 아마 요게 더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는 주간 실업 수당 신청 건수는 매주 발표하니까 20만 건 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은 뭐 하루에 한 번에 주당 500만 건이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숫자만 놓고 보면 미국의 실업률이 10명 중에 1명은 실업자가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좀 감소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앞으로는. 사실은 지난주에 조금 감소를 했어요. 목요일날. 그 전주보다. 그래서 감소하는지 중요하고 독일의 제조업 지수도 뭐 그닥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될 건데 그냥 조금 부정적으로 발표되겠죠. 오늘 좀 제가 업데이트 안 된 여기에 이제 구체적 잠정치 숫자는 좀 빠져 있습니다. 아마 주말에 이 텍스트를 올려드릴 때는 조금 그 부분이 보완되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토요일날 영상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절대 수치라든지 예상치는 좀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 아마존, 스타벅스, 또 알리알릴리 이 제약회사 아닙니까? 뭐 스타벅스는 많이 아는 거고요. 아마존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넷플릭스와 함께 가장 많이 뭡니까? 주가 평균. 인텔은 세계적인 비메모리 업체죠.
그쵸. 인텔, CPU, AMD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가 실제 발표되겠습니다. 하이닉스, 네이버, 삼성, SS인데 하이닉스도 이제 보면 지금 사실은 반도체가 조금 못 간 거는 D램 가격의 반등세가 조금 비지기도 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4월 초에 6조 4천억 나온 거 기억하시죠? 그쵸? 잘 나왔단 말이에요. 큰셈보다 2천억 이상. 하이닉스도 이제 제가 판단할 땐 다시 6만 한 6,500원 정도만 가면 86,500원 가면 충분히 9만원대 이상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하이닉스가 가게 되면 귀신같이 뭘 보셔야 되냐면은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다시 보셔야 돼요. 다음 주는 반도체 종목들을 계속 보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갔으니까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카메라 폰 모듈까지도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꼭 중심 잡으시고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돌렸다 보시는 게 좋아요. 네이버 카카오는 돌린 거 제가 목요일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요일날 한국경제TV 오전 10시에서도 말씀드렸고 기타 이거는 매수 시그널의 발생입니다 라고 하루 전날 목요일날 카카오도 마찬가지 매수 시그널의 발생입니다. 자, 그 다음날 금요일날 다 올라버리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가는 그림이에요. 60일선 뚫었잖아. 그러니까 듣다 보면 알아요. 아 60일선 뚫으면 그냥 매수예요. 뚫기 전부터 웬만하면 다가오면은 매수예요.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금요일은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확정치가 발표되는데 미시간대에서 발표되는 미국은 2개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되는데 계속 강조드립니다. 미시간대에서 발표되는 게 하나 있고 컨퍼런스 보더라는 데에서 발표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미시간대에서 발표되는 거는 뭐 소비와 관련이 높고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되는 거는 고용과 관련이 높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되는 건 확정치입니다. 사실 약간 전망치가 부정적으로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미국 지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뭐 3, 4월은 죽었다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지표 관점에서는. 그리고 이제 브라이전이라는 미국의 또 대표적인 통신회사죠. 2위죠. AT&T가 1위인가 그렇고 순위가 좀 헷갈리네. AT&T하고 브라이전이 미국 통신회사 양대 축이잖아요. 그리고 쓸데없이 자사점에선 포스코, 그 다음에 자동차 회사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그래서 쭉 좀 보시면은 다음 주는 조금 더 제가 지난주 주간 영상에서 보다는 목소리가 되게 톤이 좀 살아있고 뭔가 좀 자신감이 좀 넘치고 원래 넘칩니다. 근데 유독 전기전자 업종이라든지 반도체에 대해서 오랜만에 좋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미국의 대표적인 애플이란 주가가 금요일날 비록 조금 쉬었습니다만은 이건 여전히 바이앤 홀드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애플 관련주들도 여러분들 금요일날 뭐 삼성, LG, 이노텍도 상당히 힘이 좋았죠. 매수하셔도 됩니다. 삼성 전기도 완전히 돌렸죠. 예. LG 이노텍이 물론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MLCC라 말하면 안 되겠구나. 카메라 모듈을 볼 거면 LG 이노텍을 삼성 전기보다 우위에 둡니다. 그럼 기타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말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데 뭐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이런 FPCB 업체들도 다음 주에 보셔야 돼요. 다 사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다음 주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중국 관련주들도 마찬가지. 대신에 이제 뭐 녹십자가 됐던 제약주들은 조금 이제 왜 람데시비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녹십자가 됐던 아니면 파미셀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 길리어드 사이언스 관련주인데 이거 이제 뭐 굳이 금요일 한번 반영이 됐잖아. 23% 떴다가 안 해도 돼 이제. 전기전자 쪽 다음 주 좀 적극게 보시고 중국 소비주 보시고 코스피 종목들도 같이 보셔도 돼요. 자동차도 마찬가지. 오케이?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 이런 거는 묻지 마세요. 그런 거 장이 올라갈 때는 그런 거는 똑같아요. 지난주 5일선 깨고 나서 그때 판단하셔도 돼요. 일단은 코스피는 무조건 다음 주는 2000선은 돌파한다고 보고 그림 가세요. 코스닥은 이제 코스닥은 뭐 사실 일단 제가 생각한 까지는 다 왔어요. 635면 제가 생각한 다 왔으니까
코스닥 지수를 가늠하는 건 제약바이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비중을 조금 내리고 IT 비중을 늘려라. 그게 다음 주에 주요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30분 정도 좀 짧게 팩트 있게 말씀드렸는데 항상 제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좋아요 하나 눌러주면 되게 기분 좋아합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즐겁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창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